올해 전반기 빅스마일데이에서 가장 핫했던 게이밍 노트북 중 하나가 이 에이서 헬리오스 네오 4060 모델이었습니다. 램 16기가, SSD 512기가, 프리도스 모델 기준으로 정가가 170만원대, 빅스마일데이 할인가 140만원대로 합리적인 가격이면서도 16대 CPU, QHD급 해상도, 165Hz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마치 리전 5 프로를 떠올리게 하는 중량급 게이밍 노트북이죠. 에이서의 주력 게이밍 노트북인 헬리오스와 비교하면 몇 가지 원가 절감 요소들이 있는 헬리오스 네오지만 그건 이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아니고 오늘은 일단 게임 성능만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노트북용 RTX 4060과 4070 중량급 게이밍 노트북은 3000번대에 비해서 성능 향상폭이 작아서 추천하기가 어렵단 말을 했지만 사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3000번대 구형 노트북을 살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게다가 빅스마일데이를 시작으로 이제 4000번대 게이밍 노트북도 할인이 자주 들어갈 테니까 RTX 4060의 게이밍 성능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죠. 일단 헬리오스 네오는 스펙상 RTX 4060의 TGP 상한이 140W지만 전압 제한 문제 때문에 대부분의 벤치마크와 게임에서 GPU의 전력은 110W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결과 이 노트북의 성능 모드 중에서 성능과 터보 사이 차이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벤치마크는 성능 모드로 놓고 테스트했으며 테스트한 방해 온도는 26도였습니다. 이 노트북은 어드밴스드 옵티머스가 적용되어 있어 게임 실행 시 자동으로 외장 GPU의 디스플레이가 연결됩니다. 먼저 GPU의 연산 성능을 평가하는 긱벤치6 오픈CL 컴퓨터 점수를 확인해보면 97,739점으로 RTX 3070 Ti 제피러스 M16보다 약 만점 정도 더 낮습니다. 3D마크 그래픽 점수를 보면 타임스파이 그래픽 점수가 약 1500점으로 2kg짜리 제피러스 M16의 3070 Ti 점수와는 거의 비슷하지만 2.6kg짜리 에일리언에어 M15 R7보다는 1000점가량 더 낮았습니다. 타임스파이 벤치마크 도중 GPU의 전력은 약 105에서 110W 사이를 유지했습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 그래픽 점수는 25,700점 정도로 3070 Ti보다는 좀 낮은 정도였습니다. 벤치마크는 벤치마크고 실제 게임 프레임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더 중요하겠죠? WQXG의 네이티브 해상도와 FHD 해상도 양쪽에서 테스트했습니다. 먼저 사이버펑크 2077 게임 내장 벤치마크입니다. RT 울트라 세팅에서 네이티브 해상도 평균 40.5프레임이어서 3070 Ti M16과 큰 차이는 나지 않았고 풀 HD 해상도에서는 평균 58.2프레임이어서 3070 Ti보다는 좀 더 높은 프레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4000번대에 DLSS3 프레임 제너레이션 기능을 사용할 경우 네이티브 해상도에서의 평균 프레임이 60프레임까지 올라갑니다만 DLSS3를 사용해서 올린 프레임이 진짜 프레임이냐 하는 건 논쟁이 있습니다. 화면은 부드러워지지만 반응 속도는 오히려 떨어진다는 문제도 있고 AI로 생성된 프레임 이미지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좀 검색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레드데드 리뎀션 2 다른 노트북에서 테스트했던 것과 동일한 옵션에서 내장 벤치마크로 테스트했습니다. 네이티브 해상도 평균 58.1프레임으로 여기서는 3070 Ti 제피러스 M16보다 프레임이 높지 않았고 중량급인 3070 Ti 에일리언에어 M15에 비해서는 상당히 프레임이 떨어졌습니다. FHD에서는 평균 79.36프레임이었습니다. 호그와트 레거시는 사이버펑크와 마찬가지로 DLSS3를 지원합니다. 프레임 제너레이션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네이티브 해상도에서 평균 47.3프레임, 1% 하위 27.4프레임이었으며 DLSS2 품질 모드 업스케일링과 DLSS3 프레임 제너레이션까지 적용하면 프레임은 83.6프레임까지 오릅니다. 풀 HD 해상도에서는 평균 60.4프레임 정도였습니다. 에이펙스 레전드는 테스트를 진행하던 훈련장이 또 갈아엎어져서 지금 있는 노트북들로만 테스트를 다시 진행했습니다. 네이티브 해상도 최성업에서 평균 115.5프레임이었고 풀 HD 해상도에서는 평균 164.2프레임이었습니다. 4080 M16과 비교하면 상당히 떨어지죠. 오버워치2 상업 훈련장에서 평균 224프레임으로 3070 Ti 제피러스를 넘진 못했고 풀 HD 해상도에서는 평균 372프레임,
1% 하위 139프레임으로 4080과 마찬가지로 1% 하위 프레임이 좀 낮게 찍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GTA5 최상업에 가까운 옵션 조절을 하고 내장 벤치마크 마지막 자동차 씬에서 프레임을 측정했을 때 네이티브 해상도 평균 71.7프레임으로 이 게임에서는 그다지 좋은 프레임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풀 HD 해상도에서는 평균 109.4프레임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프레임을 보여주었지만요. 배틀그라운드, 울트라, 렌더링 120%, 훈련장 기준으로 84.9프레임으로 여기서도 3070ti 제피러스를 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풀 HD 해상도 기준으로는 평균 130.9프레임이었습니다. 종합적으로 헬리오스 네오 4060의 게임 성능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3070ti 노트북인 제피러스 M16과는 거의 비슷하고 중량급 3070ti 노트북보다는 확실히 떨어졌습니다. 노트북용 4060은 대충 노트북용 3070급이라고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 않겠네요. 하지만 DLSS3라는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고 어찌됐건 전성비는 좋아졌다는 점은 있죠. 전성비 얘기가 나왔으니 발열과 전력을 확인해보면 배틀그라운드를 플레이할 때 기준 GPU의 전력은 110W 정도를 유지하며 CPU의 센서 온도는 70도대, GPU의 온도는 80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의 표면 온도는 WASD 키 주변은 30도대 중반이었고 키보드 대개 중앙 부분도 40도를 넘지 않아서 상당히 시원한 편이었습니다. 팬 소음의 경우 소음계를 터치패드 위에 올리고 측정했을 때 기준 약 60dB로 성능 모드에서는 생각보다 소음 자체는 꽤 있는 편이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건 뭘 의미하냐? 헬리오스 네오의 쿨링 구조는 그래픽카드가 140W의 높은 전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팅되어 있지만 GPU 자체의 전압 제한 문제로 4060의 전력은 105에서 110W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드물고 결국 노트북의 온도는 상당히 안정적이 된다는 겁니다. 좋은 말로 온도가 안정적이란 거고 나쁜 말로 하면 필요 이상으로 두껍고 무겁다는 소리도 되죠. 부담스럽게 박스에 1.2kg이 넘는 330W 어댑터를 넣어줬던데 전력 쓰는 걸 보면 솔직히 230W짜리 어댑터로도 안 모자랄 것 같아요. 그러면 헬리오스 네오의 게이밍 성능에 대한 결론입니다. 삼성 8나노와 TSMC 4나노 공정의 차이를 생각하면 또 3050과 4050의 성능 차이, 3080과 4080의 성능 차이를 생각하면 4060의 성능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엔비디아가 의도적으로 60, 70 라인업의 성능을 낮게 설정했다고 생각합니다. 노트북 판매량 감소에 따라 재고가 많이 남은 3070ti 게이밍 노트북의 가격이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도 하기 때문에 4060 게이밍 노트북에는 선뜻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특히 4050, 60, 70 그래픽카드는 100W 이상의 TGP가 거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무거운 게이밍 노트북이 경량형보다 딱히 성능이 좋지도 않고요. 하지만 빅스마일데이 140만원대의 가격 기준으로는 감정적으로는 기분이 나쁠지 몰라도 이건 객관적으로 가성비가 나쁘지 않은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DLSS3를 지원하는 게임들이 더 늘어나면 더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언젠가 종합 리뷰도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뵐게요.